친구들 소중한 진짜 역사 소진쌤입니다. 우리 그동안 쌤 수업을 혹시 들었던 친구도 있고 지금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반가워요. 자, 그리고 그동안 쌤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요. 볼수록 매력 있는 사회, 볼수록 매력 있는 역사 쌤으로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여기 이제 볼매라는 표현을 이제 조금 바꿔볼까 해서 이제 소진쌤의 소진을 이용해서 소중한 진짜 사회, 소중한 진짜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름은 저기 EBS에서 강의하시는 김청애 쌤이라고 있어요. 청애 쌤이 이름을 참 잘 짓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지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딱 지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볼매를 버리자. 볼수록 매력 있긴 하지만 볼매 버리고 소중한 진짜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요 강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학력평가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해보면서 개념도 정리해보는 강좌고요. 3월에 해당하는 강좌들만 쭉 모아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한번 떠올려보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또 고등학교에서 한국사가 또 진행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수능까지도 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OT를 선생님이 살짝 준비해 놨어요. 그 OT를 이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학력평가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중학교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서 자, 그러면서도 살짝 이제 이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강조되는지를 볼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2024년 것부터 해서 하나씩 풀어가 볼 거예요. 2024년도 거를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풀고 그리고 23년도, 22년도, 21년도, 20년도 이렇게 쭉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풀어볼 겁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시험이었던 2024년 3월 학력평가 문제를 보면 요걸 쌤이 좀 가져와 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봤을까? 이제 친구가 아니라 선배들은 어떻게 봤을까? 요거 이 문제를 이제 좀 아이들이 이제 풀어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채점을 해본 결과 전국에 이제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의 오답률을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1위부터 쌤이 7위까지 뽑았고요. 앞으로는 5위까지만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7위까지 이제 뽑아보다 보니까 너무 표시가 많아서 5위까지만 볼 건데 1위부터 이제 이 하나씩 보면 20번에 해당하는 이 문항들을 정말 많이 틀렸더라고요. 67.9%의 오답률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찍은 친구는 여기 이제 100에서 67.9 빼서 한 30% 조금 넘는 정도인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64.1% 요렇게 거의 7번까지가 반이 못 맞춘 문제, 반도 못 맞춘 문제들을 쌤이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을 풀 때는 조금 더 이 문항지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쌤이 조금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 문제 풀 때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를 풀든 뭐 수능을 풀든 이 나와 있는 선택지들 있잖아요. 선택지의 이 문장들에 있는 내용들은요. 틀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만 봤을 때는 다 맞아요. 진실. 참, 거짓으로 봤을 때 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학교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중학교 선생님과 문제를 풀다 보면요. 완전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구석기 때 간석기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모의고사,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는 모든 내용들, 수능까지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틀린 건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더 또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단은 뭐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제 참만 나오니까 그 다음 되게 쉬워요.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분석을 해보면서 한 번 더 느꼈지만 이렇게까지 쉬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더라도 크게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비중 차이는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은 앞에 이제 근현대사 이전 내용보다는 근현대사 쪽의 내용의 비중이 좀 커서 그 부분의 문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실제로 이 고등학교 때만큼 많이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쌤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줬었어요. 수업할 때. 그래서 쌤 수업 들어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자, 아무튼 어렵지 않다. 불안한 마음 내려두시고 그리고 요 문항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풀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문항지를 다 올려놨습니다. 해설지는 다운받지 마시고요. 문항지만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보세요. 20문제뿐이 안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엔 10문제씩 뿐이 안 다뤄요. 그러니까 10문제 풀어오는 거 어렵겠습니까? 그죠? 쌤 수업 듣기 전에 딱 20분 정도만 할애해서 문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봅시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렇게 힌트를 그냥 막 주나?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거 언제 시작됐죠? 농경과 목축의 시작? 신석기잖아요. 농경과 목축을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뭐라고 불러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석기 시대에서는 자연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 뭔가 생산을 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시대였다면, 신석기를 넘어오면서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생산하고 가축을 울타리에 가둬놓고서는 새끼들을 낳고 또 알을 얻고 그다음에 뭐 젖을 짜고 이렇게 뭔가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는 시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정착도 가능해지고, 울타리 치고 뭐 씨 뿌려놨는데 딴 데로 이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구석기 때까지는 그게 아니었어. 자연에서 필요한 걸 얻어야 되다 보니까 그 자연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어머 겨울이 됐어, 먹을 게 없어, 그 딴 데로 가야 돼요, 따뜻한 곳으로. 자,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에는 구석기와 다르게 그때는 이동을 했지만 신석기 때는 정착. 자, 정착을 하니까 또 뭐가 필요해? 집이 필요해. 움집.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 집터들에서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들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정착 생활과 움집이 또 이제 이어지면서 또 하나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농경과 목축이었죠. 이게 신석기 혁명. 농사 짓고 나서 얻어지는 곡식들 한 번에 엄청난 양을 수확하겠죠. 예전에 이제 뭐 이제 조금씩 먹을 거 따먹을 때랑 다르게 이거 어디다 저장해놔야지. 그죠? 그래서 다른 농작물이 수확되지 않는 시기에도 먹어야지.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토기,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 이런 겁니다. 그래서 농사와 목축이 시작됐으니까 또 뭐가 필요해? 농기구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 농기구들은 예전에 구석기 때 사용했던 그런 뭔가 좀 투박한 뗀석기에서 좀 벗어나서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막 갈아 쓰죠. 간석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신석기 시대의 특징들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이 농경과 목축 하나만을 가지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지를 유추해내면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계획을 했던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국사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역사 이 수업 그냥 대충 해서 많이 부족한데, 아니면 열심히 했어서 시험은 잘 봤는데 다 까먹었다, 이런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다 떠오르게 해주고 좀 더 이제 이 개념을 정리하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내내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들으면서 외우면서 쓰면서 손으로 또 한번 또 암기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모의고사들 다 모아놓으세요. 학교 시험을 이제 수능을 이제 치르기 전까지 그 모의고사들 다 모아놓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나만의 문제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틀린 부분에 이렇게 써놓은 것들 확인해 가면서 나중에 시간을 좀 절약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잘 파일들 준비해서 과목별로 모의고사 좀 모아둡시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 아는 문제지다, 그럼 그건 빼서 버리고. 아시겠죠? 자, 아무튼 계속 가봅시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저 한 줄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자, 요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신석기 시대 마을 유적이 김포시에서 대규모로 발굴이 됐대요. 자, 이 유적재는 대략 50에서 80기 정도의 우물 파서, 바닥에 우물 파서 지은 집이죠. 자, 그리고 다수의 빗살무늬 토기까지. 이렇게 힌트를 3가지나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문장만으로 이 시대는 신석기 시대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내는 사람들은요, 걱정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도 해줬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좀 더 힌트 줄까? 그래서 몇 개를 더 준 거죠. 근데 뭐 이건 여기 보면 요거 빗살무늬 토기 보여요, 여러분? 그죠? 이게 흑백 사진으로 우리가 모의고사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좀 구분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을 가지고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볼게요. 신석기 시대에 대한 모습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문제의 답을 맞추라고 1번 문제부터 자신감 꺾이면 안 되니까 요건 좀 맞춰보라고 쉽게 냈는지 한번 보세요. 불교가 공인됐대요. 불교가 공인된 거 어느 시대지, 여러분?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수용이 되고 공인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얘기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선사시대와는 너무 관련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딱 떠오르죠. 자, 그 다음 간석기가 사용됐대요. 이미 신석기라는 걸 알았으면 간석기는 당연히 알았겠죠. 그죠? 구석기는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자, 그리고 팔간해가 개최됐대요.
뭔지 잘 모르겠어도 왠지 선사시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고려시대의 불교 행사예요. 불교 행사. 연등회, 팔관회. 들어본 것 같죠? 연등에 들어가니까 팔관회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시과가 운영됐대요. 자, 요것도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입니다. 뭐 전지와 시지로 나눠서 전지에서는 이제 뭐 농산물을, 시지에서는 땔감을 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이제 고려시대. 자, 그리고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요거는 조선시대. 일단 선사시대에 무슨 법이 뭐 세금 제도든 아니면 이제 나라의 법이든, 그죠? 법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 좀 해보면서 정답은 2번이었겠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간섭기 이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 라는 답이 떠오를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모의고사 볼 때도 또 이제 이 수능을 볼 때도 한국사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하는 역사, 이 상식들 요걸 수준으로 이제 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OT에서 쌤이 다 얘기했었어요. 자, 다음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 가국가에서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문화유산 찾기 문제입니다. 여기 문화유산 찾는 거에서 친구들이 많이 틀렸었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 오답률 높았던 이제 순위에서 아주 이제 위에 있었던 그런 문항이죠. 자, 강진에서는 이 청자를 만들었던 가마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청자 앞에 뭐가 붙을 것 같지 않아요? 백제청자, 신라청자, 고려청자?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고려청자를 그냥 이 엄청난 페이지에 1페이지, 2페이지, 거의 3페이지까지 나오지 않나? 교과서별로? 많이 배웠어요. 상감청자가 만들어지는 방법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그 청자, 고려시대 청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청자예요. 자, 시대를 물어보는 거니까, 나라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곳에서 청자 파편, 청자 제작 흔적 이런 게 발견이 됐대요. 이것을 통해서 고려 초기에는 주로 순청자는 이제 깨끗하게 그냥 청자만. 그리고 이제 고려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초기에서 좀 뒤로 갈수록 좀 더 화려해져요. 그래가지고 상감 기법을 사용한 상감 청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12세기 무렵부터는 상감 청자가 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려를 알아내라고 지금 요 내용을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청자 가마터 그냥 뭐 살짝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려라는 건 알았고 이제 찾아야죠. 자, 오답률이 54.0%. 대체로 친구들이 문화유산을 찾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요 문화유산들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모의고사에서 아마 자주 만날 거예요. 굉장히 희귀한 문화유산을 넣어놓진 않아요. 아니, 희귀하다기보다는 자주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문화유산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름을 되게 외우기 어렵다거나 막 이런 구분하기 좀 시대 구분하기 어려운 문화유산 잘 안 물어봐요. 나올 만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요거 많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것들 다. 자, 일단 산수무늬 벽돌 기억해 두세요. 그나마 이 중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요거랑 요걸 거거든요. 그죠? 시대가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다는 게 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좀 기억해 둡시다. 자주 나와요. 산수무늬 벽돌은 말 그대로 산과 물이 자연이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는 벽돌이고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도교. 자연을 숭배하는, 그죠? 신선, 막 이런 것도 나중에 결합이 돼가지고, 그죠? 많이들 이제 좋아하는, 이제 특히 요 이제 산수무늬 벽돌은 백제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기억해 두세요. 백제하면 산수무늬 벽돌하고 정림사지 5층 석탑하고 그 백제의 이제 이 미소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마의 석불 이제 그런 얼굴 상들이 이렇게 다 새겨져 있는 삼존불상 있죠? 그거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이불병자상은 뭐냐면 이불, 덮는 이불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이불은 딱 봐도 여기 부처님이 두 분이 계세요. 부처님이 같은 대자에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불은 두 명의 부처가 병좌 나란히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병렬 연결, 직렬 연결 다 아시죠? 그죠? 그 병렬에 나란히. 요거 어느 시대 거냐면 요거 발해 이불병자상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문화유산이에요. 그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추국이 어느 시대? 조선시대.
비가 온 양을 측정하는 기구. 조선시대. 자, 그리고 석굴암 본주원불상. 요거 모르시는 친구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통일신라. 경주 가면은 꼭 가야죠. 그죠? 불국사, 석굴암 두 군데 가야지. 그중에서 석굴암에 가면은 이 본주원불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만대장 경판. 고려시대. 8만여 개의 판을 앞뒤로 해서 막 제작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이 양을 갖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글자도 아주 정교하고 오탈자가 거의 없고 훌륭한 문화유산이죠. 그죠? 자, 이 고려시대의 8만대장경판은 이 몽골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좀 물리쳐 보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이런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찾는 거니까 요거 곤란했어야죠. 그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고려시대 문화유산 8만대장경판하고 하나 더 좀 기억해 볼까요? 직지. 직지심체요절에 대해 직지.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친구들이 이제 답을 어디를 많이 했나 봤더니 5번을 골랐어야 되는데 5번은 지금 46.0%의 친구들. 그래도 좀 많이 골랐네요. 그죠? 나머지는 골고루 흩어졌는데 이 산수무늬 벽돌을 몰랐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불병자상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좀 많이 오답이 몰려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좀 더 기억해 보려고 노력해야겠구나. 나도 몰랐을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 봅시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3번.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또 골라볼까요? 또 국가를 물어보네. 유형이 이제 뭐 나오네요. 벌써 1, 2, 3번 문제 유형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사례를 제시를 하고 요걸 통해서 요 이제 조건들을 통해서 국가를 찾아내고 국가와 관련 있는 거 아니면 있었던 사실 고르는 거죠. 호명 그릇, 스마트폰, 손잡이, 뮤지엄 샵에 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역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상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요즘 되게 인기 있는 핫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반가사유상. 요 반가사유상 이거지. 반가사유상 진짜 막 핫했는데. 아무튼 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호명 그릇. 광개토 대왕의 기상을 느끼길 바라면서 스마트폰 손잡이에 호명 그릇을 넣었습니다. 경주의 고분에서 출토된 호명 그릇에는 광개토 대왕의 시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 당시 신라와 이 나라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 어느 나라 사람? 이거 맞추란 얘기잖아요, 지금. 고구려.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넓게, 광, 넓힐 광. 그 다음에 개 10개, 영토할 때 토, 영토를 아주 그냥 넓힌 왕이죠. 그죠? 그거 말고도 요 시호에는 뭐, 경평안, 뭐 이제 뭐 지호 태왕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국강상, 경평안, 광개토, 지호 태왕 뭐 이런 내용. 그게 이 왕의 업적을 딱 이렇게 담아서 만들어낸 이름이거든요.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평안하게 만들면서 국경을 이제 넓히고 뭐 이런 이제 그 너무 좋은 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쓰여 있는 그릇이 고구려에서 발견되는 건 뭐 고구려의 훌륭한 왕이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좋아했겠지. 그죠? 실제로 이 그릇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졌어요. 호우십이라고 할 때 10이 아마 10번째 그릇일 거다. 이거는 호우라는 그릇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그릇이 왜 경주에서 발견됐을까요? 저기 위에 이제 광개토 대왕이 달렸던 만주 지역, 그리고 이제 이 광개토 대왕이 있었던 이 고구려가 있었던 주 무대가 되었던 이 북쪽 지역이 아니라 남쪽에 동남쪽에 경주라는 도시예요. 이 경주는요 신라의 천년의 수도였죠.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나왔고 고구려. 더 쉬운 고구려를 물어봤어요. 지금 광개토 대왕. 자, 그러면 이제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태학을 설립하였다. 아니다. 지금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선생님 지금 방금 머릿속으로는 광개토 대왕을 생각하고 있었네요. 태학은 고구려의 소수리망이 만들었죠. 아무튼 고구려네? 그래서 정답은 나왔네요. 첫 번부터 답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완전히 또 고구려와 좀 멀리 떨어진 다른 시대 이 내용들의 선지들을 읽어볼까요? 8조법. 8개 조항의 법 중에서 지금은 3개 조항이 전해진다 하고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법입니다. 집현전.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죠. 조선에서 시편전을 설치했고요. 자, 우산국을 정복했다. 자, 요거 고구려랑 살짝 관련 있는 시대이긴 하네요.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신라의 지증왕 때 우산국이 정복이 되었죠. 자, 독서 삼품가를 시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 독서 삼품가도 이 원성왕이라고 해가지고 통일신라의 왕입니다. 통일신라의 원성왕 때 책 좀 읽어봐봐. 그 잘 읽으면 이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1품, 이제 2품, 3품 또 상중하로 나눴어요. 상중하.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관직을 이제 주고 좀 이렇게 승진시켜주고 할 때 참고할게라고 했다가 막 진골 귀족들이 막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막 원성을 했어요. 그래서 원성왕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1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을 골라보는 문제였고요. 자, 솔직히 아래쪽에 있는 보기들 잘 몰라도 방금처럼 태학, 고구려만 생각해도 좀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사이에 집어넣는 거. 뭐 중학교 때도 솔직히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우리. 문제집에는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자,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 자, 군대 3만 명을 거느리고 이 백제를 침공해서 도읍인 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왕을 죽이고 당시 이제 장수왕이 이렇게 이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고구려의 왕이 남쪽으로 진출을 하니까 어떤 나라들이 지금 긴장 상태겠어요. 당연히 이제 고구려 아래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가 긴장 상태겠죠.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하고 이 나제 동맹이라는 걸 체결하기도 하죠. 자, 이때 이제 결국은 백제의 왕이 괴롭게 죽어요. 괴로왕. 그리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게 됩니다. 자, 그럼 백제 왕이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관산성 전투? 그렇지. 백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관산성 전투를 이제 하면서 신라를 공격했던 그 전투예요. 자, 신라의 김무력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서로 맞붙어 싸웠다. 그러니까 누구 싸웠어? 백제와 신라가 싸웠어. 나제 동맹 체결했던 나라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자, 그럼 봅시다. 신라의 장군 도도가 갑자기 공격해서 결국 백제 왕이 죽었어. 또 죽었어, 백제 왕. 어머나, 너무 안타깝죠. 그죠? 이 왕은 성왕. 자, 백제 왕이 이렇게 이제 계로왕, 그리고 이제 성왕 두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자, 이제 백제가 참 위기에 있었던 상황들에서 이제 보여졌던 건데, 요게 먼저고 요게 이제 다음이어서 그 사이 시기를 골라야 되는 거죠. 나제 동맹을 체결하면서 신라하고 백제가 결국은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강 유역을 되찾아옵니다. 요 사이에 이제 한강 유역을 회복한 거야, 백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동맹을 체결한 상태로 서로 같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신라에게는 이제 한강의 이제 그 상류 쪽, 그리고 이제 백제는 한강의 하류 쪽을 차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라가 보니까 어머, 상류 쪽은 별 볼 일 없잖아. 하류를 차지를 해야 넓은 평야에다가 황해로 바로 진출해서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통로도 있고 나 다 가질게.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때 신라의 왕이 누구야?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을 회복하고 나서는 욕심이 생겨요. 나 한강 다 차지할게요. 자, 한강을 모두 다 독차지를 해버리면서 이 당시 이제 성왕이, 백제의 성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직접 공격을 갔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갈 내용 한번 골라볼게요. 홍경래의 난. 또 얼토당토 않는 상황이 나왔죠. 자, 홍경래의 난은 조선시대에 못 살겠다. 홍경래 기억하시죠? 평안도 지역,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의 항거에서 우리 그 세도 정치 시기에 그때 있었던 난이고요. 참 멀리 갔네, 그죠? 자,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였다. 성왕? 맞아요. 이 중간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제는 이제 백제 부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 왕을 죽이고 장수왕이 여기 어디 도읍인 한성을 뺏자 어디로 갔냐면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여기서 다시 사비로 수도를 또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비로 수도를 옮겼던 게 성왕입니다.
웅지를 너무 급하게 옮겨가지고 그렇게 수도로서의 그런 이 조건을 잘 갖추지 못한 곳이었대요. 대신 방어에는 유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방어에 유리한 만큼 교통이 그렇게 편리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자신감을 얻은 백제는 이 사비 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러고 나서 결국 한강도 진흥왕을 손잡고 되찾았던 거지. 자, 그럼 성왕이 사비로 천도했다는 거 답이겠네요. 맞아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정조가 규장각을 정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언제지? 조선이죠, 조선. 자,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고려의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 얘기고요.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했다. 몽골 나오면 아하 고려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또 많이 틀린 문제가 나왔네요. 봅시다.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탐구활동 계획서에서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발달을 조사를 할 거고요. 조사할 내용을 보니까 농사직설, 자경루, 앙부일구 누구시지? 이거 이제 조선 전기 세종대왕 시기에 상당히 많은 그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었죠. 뭐 어마어마했죠, 그죠? 그래서 다 알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농사직설. 야, 우리나라의 농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쓰여 있는 책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동안 농부들은 뭘 참고했대? 뭐? 중국 거? 야, 중국은 이만한 땅덩이에 기후도 다 다르고 토양도 다 다른데 그 우리랑 어떻게 자, 팔도에 이름난 농부들한테 그 노하우를 갖다 모아가지고 하나 만들어. 그게 농사직설. 앙부일구 해시계. 우리 백성들이 쉽게 좀 시간 좀 알 수 있게 해줘라. 야, 저기 동물 그림 그려가지고 시간을 좀 알 수 있게. 그래서 그림자를 가지고서는 해의 의자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앙부일구 만들었고요. 그러면 구름 끼고 막 비 오면 어떡해? 자경루. 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이용을 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죠.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또 뭘 했을까? 하나 더 들어가면 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칠정산, 수원, 화성, 경주, 첨성대. 자, 여기서 보니까 일단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원래 수업 시간에 중학교 때 다루긴 했습니다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겠죠? 칠정산. 이 칠정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는 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돼요. 뭐 칠정력이면 력, 아무튼 력. 이 달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천체를 관측하고 정확하게 관측하는 또 이제 이 혼천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다 혼천이를 하나 넣어도 좋아요.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하늘을 관측하고 별의 움직임을 다 파악해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수도 이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만들었다는 걸 중국이 알면 화내는 거야, 그때는. 중국은 야, 하늘은 우리 천자께서 관리하시는 거지 니네가 왜 함부로 확인하고 막 이거 안 돼, 우리 거 그냥 갖다 써, 막 이러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력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제 그걸 만들어내기 어려웠습니다, 달력. 그래서 이제 칠정산, 산을 계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학적인 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내지만 실은 우리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달력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칠정산을 편찬을 했던 게 바로 세종대왕 시기입니다. 혼천이 만들고 그거 바탕으로 칠정산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농사 짓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 자, 그 다음 수원 화성은요. 조선시대는 맞는데 정조 때. 경주 첨성대는요. 신라. 직제심체 요절은요. 고려. 불국사 3층 석탑은 신라. 정확하게 이제 통일신라. 자, 정답은요. 그래서 적절한 거 1번. 요거 골라주셨어야 되는데, 자, 볼까요? 정답이 이제 지금 보니까 1번 골랐던 친구들은 한 36명 정도? 그 정도뿐이 없어요. 나머지 다 잘못 골랐는데, 이거 조선인 건 알겠어. 그러면, 이거 수원화성. 정조 시기는 조선 전기가 아니에요. 조선 후기로 갑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가면 우리가 조선 후기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틀렸는데 그래도 뭐 좀 공부 좀 한 친구들이 잘못 골라놨네요. 근데 이 뒷부분 골랐던 친구들은 자,
오늘부터 좀 더 노력합시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아직 시간은 많아요. 그죠? 조금 더 노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꾸 공부하고 적고 외우고. 자, 그래 정답은 1번. 자,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갑니다. 어머, 뭐야 이거?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이제 뭐 이런 무슨 전개도? 전개도는 아닌데 뭐라고 하죠? 아무튼 자, 요거 순서도 그래. 가에 들어갈 알파벳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가에 들어갈 알파벳, 정답에 들어갈 것. 삼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 이 나라를 탐구한대요. 삼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죠. 누가 통일했죠? 신라죠. 신라부터 써야지. 두 글자로 썼잖아요. 고구려 아니고. 그럼 백제, 신라 중에 신라. 그래서 신라로 시작을 하면 되겠고, 골품제를 신라가 운영했나요? 했지. 신라의 골품제 아주 뼛속부터 아주 그냥 진골이냐 성골이냐 이게 중요했던. 맞습니다. 예로 가야죠. 아니오로 가면 안 돼요. 틀렸어요. 그래서 아니오로 간 이는 일단 제껴. 자, 그다음에 과거제를 시행했으니까 신라에서는 과거제 시행 안 했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오. 우리 과거제 하면 고려 광종 때 시행됐다. 이것도 좀 참고로 써놓으세요. 고려 광종이 시험 문제 간혹 나오는데 이 광종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제 때문에 나와요. 노비안건법하고. 자, 그 다음 아니오 같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국학을 설치하였는가라고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라의 국학 맞죠? 예로 가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것도 많이 틀렸네요. 일단 앞에 다시 가서 자, 앞으로 가셔서 자, 여기 예를 골라서 이제 3번을 골랐던 건데 나머지 것도 볼게요. 중앙군 구서당을 정비했습니까? 구서당 10정,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지만 일단 여기서 아니오로 갔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답이 안 갔던 거죠. 뭐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네. 그래서 아무튼 C예요, C. 자, 우리 신라, 통일신라 때 국학 요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발해 주자감, 고구려 태학, 그리고 통일신라 국학,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려 국자감, 신라 성균관 이렇게 해서 우리 최고 교육기관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넘어갔네. 자, 다음은 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까요? 자, 공공고등학교 도서실에 이제 도서명 북학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해 갔던 이 사람이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해 갔던 이 사람이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했고요. 이 북학의 책에서 북학이란 북쪽에 있는 바로 청나라를 배우자. 우리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실학이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이 농업을 중시하는 뭐 중농학파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한쪽은 상공업을 중시 여기는 중상학파라고 불립니다. 특히 이제 이 중상학파는 북학파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실은 이 북학의라는 이런 책에서도 기원한 거고 북쪽을 배우자라는 북학이라는 뜻에서도 이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학파란 말도 이 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나왔죠? 그래서 북학파에 해당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재물을 우물에 비유를 했어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바로 소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물에 있는 물은요 계속 퍼서 쓰면 쓸수록 채워져요. 근데 안 쓰고 그냥 내버리면 조금씩 증발이 되면서 결국은 고갈, 메말라 버립니다. 이거랑 마찬가지야. 우리 재물 사서 써야 계속 물건을 만들어 주지. 아무도 안 사면 누가 물건을 만들어? 누가 물건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 물건 만드는 기술이 쇠퇴해. 그럼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중요하다. 자, 이게 바로 상업활동, 사고 파는 거. 사는 소비가 있어야 파는 행위도 있는 거죠. 그죠? 생산도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했던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박제가가 되겠어요. 실학자 박제가. 박제가의 북학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죠. 그죠? 상공업진흥을 주장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이름을 몰라도 풀 수 있었어요. 방금 나왔잖아요. 소비가 중요해. 소비, 산다, 판다. 사고, 파는 거, 상업. 이게 상업이거든요. 상공업의 중요성. 이제 사고 파는 게 있으려면 만드는 것도 있어야지. 만들공. 뭐 어려울 것도 없었어. 그치? 솔직히 이 박제가를 몰라도 상공업을 진흥시켰다는 북학파 이 내용을 알면은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동학을 창시했던 거 누구? 최재우. 삼국사기 김부시. 자, 독립협회는요, 서재필. 살수에서 적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이렇게 각각의 이름도 좀 기억을 해봤습니다. 자,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또 옳은 걸 골라볼까요? 고려의 국왕을 알아맞히는 문제. 자, 이에 마지막 힌트가 공개됩니다. 자, 한국사 퀴즈에서 1단계 평양을 중시해서 서경으로 삼았다. 평양, 서경. 평양을 서경이라고 하면서 왕은 백일간 곳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고려의 수도가 송악지역, 바로 개성인데 개성보다 평양이 북쪽에 있어요. 여길 중요시 여기고 왕이 여기 머물면 결국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옛 우리의 영토들을 되찾아올 수 있거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언젠가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어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던 이 왕. 자, 사심관 제도를 시행을 해서요. 호족들을 좀 견제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왕들이 잘 할래나 모르겠다. 야, 후뇨 10대 남길 테니까 이거만 꼭 지키라고 해. 요거 누굽니까? 누굽니까? 고려의 바로 왕건, 태조 왕건, 고려 세운 사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4단계 어떤 걸 또 했을까 골라보면 되겠죠. 자, 균역법을 시행했다. 균역법은 영조, 조선의 왕 영조가 시행을 했고요. 후삼국을 통일했다. 고려의 왕건이 후삼국 통일했죠. 맞죠? 자, 훈민정음 반포, 조선의 왕 누구? 세종대왕. 자,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고려의 왕은 맞는데 이거 공민왕.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다. 요거는 우리 고종. 조선의 이제 이 후기로 가서 우리가 일제의 압박을 받아가고 외세의 침략이 막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헌법도 제정했었습니다. 자, 정답은요. 후삼국 통일, 고려의 왕건 골라주세요. 자, 다음은 이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봅시다. 자,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는 도중에 술자리를 열고 무신들에게 수박희를 시켰습니다. 수박희는 이제 오늘날의 이런 뭐 씨름과 비슷한 아마 그 시기 이제 손을 많이 이용을 해서 했던 무예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장군 이소응이 수박희를 하다가 도망갔어요. 그러자 문신 한뇌가 갑자기 나가서는 이 대장군 이소응의 뺨을 때립니다. 자, 대장군이면 장군 중에서도 장군 대장군이면 굉장히 높은 이제 이 무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관이 뭐 그 자리까지 오르기에는 많은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지긋하셨을 거야. 근데 굉장히 젊은 장수하고 이 수박희를 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 강철 부대 막 이런 TV 프로그램 보면 거기 나오는 젊은 막 그런 군인들 엄청나죠, 그죠? 막 힘이 세잖아. 근데 나이가 지긋한 이 대장군하고 싸움을 붙였으니 대장군이 막 맞다가 도망갈 만도 하지.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경기를 시킨 거니까. 그랬더니 문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뺨을 때려. 그것도 한참 아래 문신이. 이 정도로 무신이 차별 대우받고 있었던 시기예요. 무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다 못해. 이렇게까지 그냥 취급을 받다니. 나 진짜 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자괴감이 들겠죠. 자, 결국은 정중부 등의 무신들이 낯빛이 변했어. 낯빛, 얼굴빛이 변했다는 거야. 화가 났다 이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서로 눈짓을 했어. 야, 이거 가만 안 두면 안 되겠는데? 야, 치자. 그래서 이의방 등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같이 무신들이 보현원으로 먼저 가서 거짓 왕명으로 일단 병사를 모으고 보현원 문 앞에서 여러 문신들 죽이고 궁궐 가서도 들어오는 문신들 뭐 나간 문신들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고려시대 무신정변. 결국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시기를 연표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원종과 애노의 난, 귀주대첩, 이자겸의 난, 공민왕, 병저우란 강화도 조약 체결까지 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무신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켰던 시기를 자 보자면 여기 이자겸의 난이 보이고 공민왕이 즉위하고가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귀주대첩. 여기서 하나 좀 볼 게 고려가 어떤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는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귀주대첩 하면은 거란의 침략이 있었던 시기죠. 거란의 3차 침략 시기야. 1차, 2차, 3차. 자, 그래가지고 귀주대첩이 이제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이 일었던 시기는 이제 여진의 침략이 있었던 시기예요. 고려가 이제 침략을 해오는 그런 외세 세력을 순서대로만 기억해도 고려의 이제 역사를 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진의 침략이 있었고 이제 여진들이 원하는 뭐 이제 동북구성 원래 윤관이 가서 막 건설을 했는데 여진이 되돌려 달라고 하니까 다시 되돌려 주기도 하고 막 4대의 그런 이제 관계를 맺게 되죠. 여진이 이제 아주 금나라 세웠을 때는 그때 그래서 4대 맹약 4대의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데 앞장섰던 그런 세력이 누구야? 이자겸과 같은 문벌 세력이에요. 문벌. 이 문벌 세력이 쭉 권력을 유지하면서 무신들 우습게 보고 막 이러다가 결국 이 사건 나거든. 자, 공민왕이 즉위합니다. 자, 공민왕 즉위하는 요 시기, 요 사이에 또 몽골의 침략이 있었던 거죠. 그 원간섭기까지 들어가고. 원간섭기가 끝나갈 때쯤 공민왕이 즉위를 하고서는 친원 세력들 제거하고 나라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위상을 높여보고자 했었죠. 하지만 결국은 시해당하고 말아요. 자, 병자호란 요게 이제 조선이야. 그래서 이제 빼야지. 요 원종과 애노의 난도 고려가 건국되기 전이니까 빼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봤더니 무신정변 나고 나서 문벌이 정권 잡고 그 다음 무신이 나는 거니까 다죠. 그리고 무신정변 시기에 몽골이 쳐들어오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간섭기 이제 시기까지 쭉 이제 무신들이 이제 원간섭기 시기 전까지 이제 쭉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잡다가 원간섭기에 누가 등장하냐? 바로 권문세족. 친원 세력에서 원나라 등이 없고 힘을 얻었던 세력들. 그래서 문벌, 무신, 권문세족 순서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거란의 세 차례 침략, 여진, 몽골, 원으로 가고 그 시기에 이제 이 여진이 점령하는 시기쯤 문벌, 그 다음 여진이 이제 쳐들어오는 시기쯤, 그리고 몽골에 쳐들어왔던 시기에 이제 무신이 이제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간섭기 들어오면서 이제 권문세족. 다음은 자 10번 문제 갑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까요? 가는 요 중앙 통치 제도를 설명해 줄래? 가에 대해서 인공지능 챗봇이 대답합니다. 맞게 대답해 볼까요? 자, 이 나라는 당해 제도를 참고해서 중앙 통치 제도로 삼성육부제를 운영했습니다. 자,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구성되었고요. 정당성 아래 좌사정, 우사정을 두고 그 아래 이 각각 3부를 두었고 육부는요. 정당성이 지휘를 받아서 행정 업무를 담당을 했죠. 자, 당나라의 이 제도를 모방을 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이 삼성육부 제도로 운영을 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발해. 자, 그래서 발해라는 나라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려는 이성육부, 삼성육부인데 삼성의 이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방식도 다르고 육부의 명칭도 이제 이호 예병 현공이 아니라 충인의 지예신이라고 해서 이런 유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 발해입니다. 발해 화랑도 아니죠. 화랑도는 신라. 회사령은요, 우리 일제강점기, 일제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일제강점기 시대. 단발령을 시행했다. 이거 조선시대 을미개혁과 함께 시행이 되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도병마사를 설치했다.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도병마사, 약간 이제 군사적인 이제 그런 기구고요.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이거지. 발해하면 해동성국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 해동성국이라고 당나라가 발해를 칭할 정도였죠. 그 정도로 발전했었죠.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번부터 10번 문항까지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기서 좀 알아가는 것들이 많았길 바라고요. 우리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